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단지 방문하시기 전에 이미 구매를 못할 게 정해졌을 때 어떤 원인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셨던 분께서 저한테 호의를 갖고 와주셨고 믿을만한 여러 중고차 딜러 찾다가 저한테 와주셨는데 구매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조금 애매한 서로의 표정으로 아쉬운 상태로 헤어지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원인이 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자신있게 차종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로 오시게 한 건 아닌가 라는 마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에 구매 못하실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성향일까, 구매 못할 성향일까 미루어 짐작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구매를 못할 게 이미 정해졌다, 근데 구매를 못하게 되면은 가는 시간,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왜 구매를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딜러 탓인데요. 방문한 뒤에 방문 업체 딜러에게 딜러 전산 환경 설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작이 된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딜러님 그냥 이거 알겠으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다 그런 거 이해하니까 그냥 보여주세요, 이게 0인 거 맞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괘씸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더 눈탱이 치려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해주고 그 업체에서 산다? 물론 소비자분 마음이시긴 하겠지만 집으로 가서 다른 딜러를 다시 찾는 작업을 하시던지 매물을 다시 보시던지 하셔야지 그 업체에서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그 이해하고 거기서 구매하시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8만, 4만인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도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괘씸죄를 적용해서 집으로 가야 된다 라고 보는데, 연차를 오늘밖에 안 냈는데 다 보고서 0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건 소비자분 마음이긴 합니다. 제 마음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방문하기 전에 환경 설정 보여주시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동하셔도 되고 할 텐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괘씸죄를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때는 미련 없이 집에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구매 못하고 집으로 가시게 되는 경우에 한 가지로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차종이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때, 2차저차 보게 되면 결정장애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떼 갔다가 티볼리 갔다가 K3 갔다가 더 뉴 아반떼 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뭘 사지? 또 레이 갔다가 경차는 어때요? 준준형 살까? 중형 살까? 준대형 살까? SUV 살까? 이게 결정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1000만원 이하의 보편적으로 핵심적인 구매 못하는 요소거든요. 차종을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거의 혼자 탈 거야. 근데 남한테 보여지는 건 있어. 그러면은 준준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형 정도는 타야 남에게 보여지는 이목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난 짐을 실을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지는 이목도 상관없어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준준형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막상 와서 보니까 아반떼 이거 좀 그런데? 라고 할 거면 중형 이상을 보셔야 돼요. 탈 일이 없어도. 그게 용도입니다. 근데 남한테 보여지는 이목이 중요하다, 그게 용도거든요. 근데 상관없어, 나는 K3 사도 되고 아반떼 사도 되고 그래 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난 K5 볼까? 아반떼를 볼까? 티볼리도 괜찮은 것 같고, 티볼리 말고 코나는 어떻지? 니로는?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소형 SUV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코나가 좋아, 난 코나만 볼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난 QM6 볼 거야, 이런 게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해지지 않은 채로 매매단지에 가면은 다 팔릴 만한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차를 억지로 보게 되실 수도 있고, 막상 봤는데 결정장애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저차 보게 되면은 다 좋아 보이고 뭘 사야 될지 모르고 이게 뭘 사야지 후회를 안 할까? 오늘 못 사겠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게다가 또 비싸게 불러도 오케이예요. 나 믿고 왔는데 팀장님 잘해주세요, 내지는 딜러님 잘해주세요. 시세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QM6가 1500짜리예요 1500짜리를 보셨는데 여러분들은 1500인 줄 모르고 1700에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딜러들이 장사꾼들이거든요. 아무리 유튜브 한다고 해도 믿으셔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유튜브, 내가 이 사람은 믿을만 한 것 같은데 왜 믿지 말라고 그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모든 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하는 업체 중에 제가 봤을 때 80%, 90%는 장사꾼들이에요. 강약, 중간약으로 손님 봐가면서 적당히 남기는 업체도 있고 눈탱이를 맨날 치는 업체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구독자 8만, 4만 이런 업체들이 계속
들려요. 어딘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어느 업체인지는 언급해 주시지 마십시오. 여하튼 더 값싸고 깨끗한 더 좋은 차 다른 딜러 다른 업체에 가면은 괜히 나올 것 같다. 이럴 때 차종이 또 뚜렷하게 결정이 안 돼 있고 더 좋은 차 뭐 해줄 것 같은데 이 업체 가면은 뭐 LF 소나타 뭐 더 싸게 괜찮은 차 보여줄 것 같은데 똑같은 전산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산을 초과하게 될 때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세를 모르니까 돈을 더 올리고 다시 차종도 여러 차종을 넓혀서 후회하지 않을 차종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막상 이 딜러가 추천해준 차를 보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거는 차종이 뚜렷하게 결정이 안 돼 있을 때 시세를 또 모르니까 돈을 더 올리고 다시 넓혀서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기대치가 너무 높은 나머지 높은 상태로 방문을 하시면은 기대 이하일 수 있으니까 휠 스크래치 다 있고 타이어 다 달아져 있고 사이드미러 깨져 있거나 어디가 눌려 있거나 그런 차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태로 사진에서 보니까 다 깨끗했다 반짝반짝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누유 있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오늘 오셨던 고객님을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오시면은 제가 잘 골라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셨는데 제가 오늘 너무 부족했습니다. 같은 차를 기다리면은 더 좋은 차 나올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 최대 금액이 있으면은 이 가운데 금액 정도 보시면은 좀 적당할 수가 있는데 너무 낮은 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안 좋은 차 위주로 보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한두 달 더 지켜보면 더 좋은 차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두 달로서는 답이 없고 6개월에서 1년 막연하게 또 기다리는 것도 지금 당장 두세 달 내로 차가 필요한데 아니에요. 두세 달 내로 차 없어도 돼요. 이럴 때 당장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 때 여러분들께서는 구매를 안 하고 집에 가실 구매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러면은 매매단지에 방문을 왜 했냐 괜찮은 차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구매하실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 생각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제일 싼 거 제일 비싼 거 이 안에 여기는 없습니다. 더 싼 것도 없고 더 비싼 것도 없고 이 안에 가운데 한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차를 보셔야지 맞는데 너무 싼 쪽에서만 보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실 때 좀 어렵지 않나 예산이 적정 시세 이하일 때 왜냐면은 사진으로 다 깨끗하고 유튜브를 그 매물을 보셨어요. 딜러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하는 건데 허위 매물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요. 허위 매물은 없어졌는데 이제는 실매물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매물 작업. 그래서 싼 차를 일단 대충 한 바퀴 보여주고 그러면 깨끗해 보여요. 막 디테일하게 보면은 장기스 그 다음에 문콕 심한 거 이런 거 있는데 대충 한 바퀴 돌리면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 뭐 스크래치라든가 엔진이 안 좋다라든가 그런 거는 영상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차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키로수 좀 많은 거 15만 19만 뭐 20몇만 괜찮다 해갖고 갔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유튜브 업체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으로는 깨끗해 보여서 영상으로든 사진으로든 깨끗해 보여서 막상 방문해 보면 깨끗하지가 않을 때 구매를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정 시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싼 쪽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가운데가 더 높겠습니까? 더 싼 쪽이 확률이 여러분들이 못 살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예산은 이 정도 봐주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안 되는 가격으로 높은 차 볼 때 막상 예산에 맞게 실물을 보면은 휠 스크래치 뭐 이런 거는 사진에 잘 안 나와요. 나와봤자 애매하게 틀어져 갖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휠 하나만 보신다라든가 도장에 눌림 뭐 스크래치 이런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보면은 다른 차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은 이제 비싸게 사시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집에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유튜브 보지 않는 분이 같이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구매하실 분은 저를 아시는데 저를 모르는 화가 잔뜩 나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몰라 살 거면 맘대로 해 맘대로 해갖고 알았어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살 거예요. 몰라 싸게 해줘요 100만원 깎아줘요 뭐 이렇게 한다라든가 영상 몇 개 안 본 상태로 사람만 방문 뭐라고 적어놓은 거지?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 영상을 이 영상 하나만 보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중고차 인식이 안 좋아요. 출발하기 전에 나 중고차 사러 가려고 어디로 가는데 인천 야 가지마 가려고 이미 나왔는데 이미 나왔어 뭘 가지 말래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인천 가지 말라고 내 말 믿어 절대 가지마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절대 가지마 몰라 나 지금 그 사람한테 약속 다 하고 그랬는데 약속 빵꾸네 갈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일단은 출발했으니까 몰라 나 갈 거야 끊어 그러면서 일단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저를 보러 오신 거죠. 안녕하세요 보여드릴게요 하고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저한테는 말을 못하게 자꾸 사갖고 가면은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오늘 사갖고 가면 분명히 알 텐데 이렇게 될 때 좀 그럴 수가 있겠죠. 저의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은 굳건하게 주위에서 야 거기 가지 마라 이런 얘기 들으셔도 사세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걸린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린 이 사람이 와갖고 뭐 설명을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꾸 가지 말라고 했던 친구 목소리가 자꾸 짜증나게 그럴 때 못 사실 수가 있겠죠. 영상을 팀장님 영상 한 3개월 봤는데 주위에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팀장님은 뭐 잘 보여주실 거죠? 당연하죠 고객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금액을 속인다라는 게 고객님께 들통나거나 아니면은 제가 안 좋은 차를 보여드리거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면은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오시면은 제가 좋은 차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제가 수없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막연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팀장님 이거 뭐예요? 무슨 소리 나지 않나요? 에? 무슨 소리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요? 괜찮아요. 근데 제 말을 믿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믿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거 내가 듣기에는 안 좋은데 팀장님 이거 괜찮다고요? 예 괜찮아요. 제가 경험이 엄청 많은데 이게 만약에 문제 있으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계약서에도 적어 드릴게요. 근데 말로 해서 계약서에 적어 드릴게요. 근데 알겠어요. 저는 진짜 괜찮은 거 확실하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보증해드릴 자신이 있고 약속까지 계약서까지 적어 드린다고 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부처님도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속을 다 알고 있는 신도 안 된단 말이죠. 못 믿으면은 신이 저를 못 믿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민감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어느 부위가 조금 이상해서 딜러에게 물어보셨는데 딜러가 진짜로 진심을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때 이거 답이 없어요. 막연한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해갖고 해소를 해드리려고 이제 공업사 직원분이나 이제 사장님께 사장님 이거 소비자분께서 이거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괜찮은 거야. 고객님 이거 괜찮은 거라고 하는데 맞죠? 유착이 돼 있을까봐. 유착이 되어서 의심이 돼서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럴 답이 없어요. 공업사 뭐 또 다른 데 가도 되는데 됐고요. 저는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됐어요. 저는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장미 맞아요. 튤립인데 계속 장미라고 하네.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안개꽃 맞아요. 안개꽃이래. 국화 갔다가 안개꽃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남한이 쳐들어간 건데 6.25가 무슨 북한이 쳐들어온 거래. 남한이 쳐들어온 거라고. 지구는 동그래요. 지구는 네모네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6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이제 소통이 안 될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소비자분의 허심탄회한 의견이 딜러에게 충분히 제공이 안 될 때 고객님 혹시 준준형이 좋으세요? 중형이 좋으세요? 그게 있으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대형차? 대형차는 연비가 좀 그러면 중형 보세요. 근데 중형 볼게요. 한 600 이하로 되나요? 600 이하는 좀 안 되는데 준준형 준준형 괜찮아요. 준준형은 600에도 괜찮은 게 나오고요. 7, 800 정도면 더 좋은데 7, 800 대형차는 없어요. 대형차요? 아니다. 중형차 볼게요. 중형차 예산이 어느 정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산을 알아야죠. 그 소비자분 속으로 600이라고 얘기했잖아. 저는 7, 800 정도 약간 올리시면 좀 괜찮은 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되실까요? 혹시 1일 이체 한도는 확인해 갖고 오셨을까요? 당연히 해갖고 왔지. 내지는 안 하셨는데 괜찮아요. 이럴 때.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고객님 오늘 준준형이 좋으세요? 중형이 좋으세요? 어떤 거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아반떼 쪽으로 보려고 하는데 네 아반떼. 예산은 어느 정도시죠? 7, 800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한 100 정도는 올라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9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빡빡하긴 한데 진짜 괜찮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차가 뭐가 나와요 팀장님? 그럴 때는요 더뉴 아반떼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너무 옵션 많고 키로수 너무 짧고 완전 무사고에 썬루프 있고 썬루프는 없어도 되는데 좀 그런 거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흰색, 쥐색 좋으시죠? 흰색, 쥐색 좋죠. 검정색은 어떠세요? 검정색은 좀 관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입이 무거우신 분은 좀 어려워요. 갑자기 또 SUV는 어때요? SUV는 1000 이하는 좀 그런데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왜 상하셨지?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팀장님 그 1000만원 이하로 SUV 보려고 하면 어떤 차가 날까요? 1000만원 이하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투싼 IX나 뭐 스포티지R이나 더뉴 스포티지R도 나올 수는 있는데 조금 이제 키로수가 많을 수도 있고 뭐 색깔 못 맞출 수도 있고 등급이 뭐 TLX 고급형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트렌디 이런 것들은 좀 키도 돌리는 거고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건 관계없고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거는 좀 지키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 말씀을 드리면은 보여주세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시간 얼마나 걸려요? 모르죠. 한 30분, 1시간 걸릴지 어떤 분은 1시간 넘게도 걸리고 그렇게나 걸린다고요? 미리 안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금방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보여줘봐요.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여줘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볼 폭이 이만큼이면은 요만큼
번밖에 못 봐서 좋은 차 구매하실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왜 화를 내시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유튜브 보지 않으신 가족분이 방문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저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될 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딜러가 계속 소비자 선호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 질문을 던져도 소비자분의 반응이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확실한 소비자 용도 파악이 안 될 때 차종도 뭐 준준형 상관없고 소형 SUV 상관없고 그러실 때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고 경차가 아닌 건 알겠는데 준준형은 나이와 성별에 맞지 않고 중형은 비싸고 대형은 연비가 애매해서 배기량 낮추어 보기에는 엔진 내구성 애매하고 괜찮은 쪽 보기에는 비싸고 소형 SUV나 뭐 그런 거는 좀 휘발유 엔진 싼 거 1000만원 이하로 보기에는 좀 별로거나 스포티지R이나 뭐 투싼 이런 휘발유 또 보면 대수가 엄청 적어요. 경유는 휘발유보다 연료 가격이 비싸고 그 경유는 한 200대 300대 있는데 휘발유는 한 10대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희귀하니까 경유는 휘발유보다 연료 가격이 또 비싸고 그래서 경유는 요즘에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확고한 소비자 요구 조건이 없을 때 무조건 60%에서 80%는 이미 못 사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애시당초 살 마음이 없이 방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난 경험을 할 거야. 이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난 살 마음이 없어. 근데 이 사람한테 굳이 못하러 얘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방문해서 중고차 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쨌든 어떤 딜러한테 가시던지 똑같은 전산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한 대를 사실 거란 말이죠. 아닌데 새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는 차도 비싸면 비쌌지 갑자기 싸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금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인데 시세가 30인데 20만 원에 파실 건 아니시잖아요. 딜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싸게 매입할 수도 없고 비교해볼 요량을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뭐 갑자기 생각에 꼬리를 무실 수도 있는데 싸게 매입 급전이 필요해서 소비자분이 파셨어요. 그러면 딜러도 그 급전이 필요해서 바로 이렇게 팔진 않아요. 조금 더 싸게 팔지. 약간 아주 약간 한 30 이렇게만 해도 싸 보인단 말이죠. 비교해볼 요량으로 움직이는 걸 애시당초 결심을 하셨다. 뭐 첫 번째 얘기랑 똑같은 건데 비교는 이미 집에서 충분히 시세 비교 엔카라든지 KB 차차차라든지 제 사이트인 클린카드.com이라든지 충분히 해결이 된단 말이죠. 8번 차값 외에 부대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을 때 그러니까 나와 있는 금액으로만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800이면은 800 오케이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800짜리를 구매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대 비용 800 곱하기 등치 공 해서 7% 더하기 공채 1% 해갖고 8% 하면 64만원 800 더하기 64 매도비가 요즘에 44예요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가 40이에요 성능 책임 보험료가 또 10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일주일 보험료 하면은 2만원이에요 그럼 800짜리 사는데 160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거기다가 소모품 뭐 타이어까지 교환해야 되고 마음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블랙박스 달아야 되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거면은 이게 미리 들어갈 줄 알았으면 오셨겠습니까? 예산을 더 준비하셨던가 하셨겠죠. 보다 보니까 예산이 오바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면은 차값만 봤을 때 이거는 다 예상했는데 차값을 너무 싸게 잡았어. 난 다 해서 1000인데 800짜리를 구매하다 보니까 한 850만 돼도 1000이 넘어가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못 사시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 결정하고 골랐는데 계약 직전 부모님이나 와이프나 다 결정했어요. 차 2차로 살 거야 여보 골랐어 뭔 차인데 괜찮은 거야 사지마 왜 뭔데 아니 아반떼인데 키로수는 17만 사지마 사면 죽여버려 이렇게 되면은 오늘 못 사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밑밥을 부모님이나 와이프분이나 여자친구분이나 나 오늘 차 사러 갈 건데 나한테 결정권을 다 줘 알겠어 확실하게 해야 돼. 알겠어. 뭔 차를 사든지 뭐 지지고 볶든지 맘대로 해. 이 얘기를 단도리를 치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한데 예를 들어서 사모님한테 말을 안 하시면 여보 어디가? 나 좀 나갔다 오려고. 어디 가는데? 좀 나갔다 올게 하면서 차를 보러 가신 거죠. 사모님이 어디 간다고 하면은 무서우니까. 그래서 근데 또 막상 매매단지 가갖고 차를 골랐어요. 이거 사야 되겠다. 근데 사모님한테 생각해보니까 그냥 나갔다 온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차를 내가 갖고 가면은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자친구분한테 사랑하는 여자친구분인데 너무 편한 나머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나 지금 차 사러 왔지? 왜 얘기 안 했어? 미안해. 미안할 짓을 왜? 이게 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 지금 아무도 없어. 아니 차를 사러 갔다고? 무슨 차? 뭐 아반떼? 아반떼? 나 아반떼 싫은데? 다 골랐는데? 아반떼 싫어. 왜 싫어? 싫어. 그럼 뭔 차가 좋은데? 몰라 싫어. 와서 얘기해. 지금 사지 말고 와. 알았어 골랐어. 알았어. 사지 말고 와. 죄송한데 지금 서류 다 받았고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버지한테도 말씀 안 하고 엄마한테도 말씀 안 하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 아들 차를 사러 왔을 때 아들한테 얘기 전혀 안 하고 아드님이 셀 때
따님이 셀 때 아들 차 골랐어. 아빠 어떤 차요? 잘 봤어. 무슨 색 뭔데요? 은색이고 아반떼야. 그냥 아빠가 이거 사줄 테니까 이거 일단은 싫어요. 왜? 이거 괜찮아. 차 엔진하고 미션 다 봤어. 일단은 타. 싫어요. 왜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세요? 뭘 강압적으로 해? 괜찮은 차 아빠가 아빠 돈으로 사준다는데. 아빠 돈으로 사주셔도 싫어요. 우리 딸 그래 이거 타. 일단 이거 차 괜찮고 싫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동의를 얻고 저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하시고, 오랫동안 봤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고 오셔야 되는데 좀 힘들어질 때가 있죠. 할부 금리가 생각보다, 할부 조회를 미리 안 하신 거예요. 할부 내가 아는 사람 6% 3% 나온다고 하던데 나도 신용 좋으니까 3% 나오겠지. 여보세요? 차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갖고 오셨어요. 차 보러 가시죠. 봤어요. 그래갖고 요새 할부 금리가 어떻게 돼요? 차 골랐는데. 할부 조회는 방문하시기 전에, 매매단지 오시기 전에 미리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차를 보는 중에 갑자기 할부가 튀어나오면은 여러분 할부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오신다든가 그러면 힘들어져요. 주말에는 할부 금리 다운이, 할부 본사 직원이 출근을 안 하면은 그냥 나와 있는 DB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높은 금리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계약서 사인하고 하면은 오케이 어플리케이션 진행하고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평일날 오시면은 본사 직원이 있으면은 부탁해서 1%든 2%든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조회를 한도를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하면은 그냥 난 무이자야. 무이자 아니야. 카드 결제 시 카드 깡처럼 단말기 수수료가 3에서 10% 이렇게 나와요. 왜? 웃기고 있네. 난 무이자야. 그게 아니고요. 나는 플래티넘, 난 신용 엄청 좋아. 나 카드 엄청 잘해요. 뭐야? 단말기 수수료 그딴 게 어딨어?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은 부가세가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차는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카드를 결제를 만약에 300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부가세가 사무실로 3% 정도 나와요. 그래서 3%만 받는 업체가 있고 우리 그런 번거로운 일 하니까 돈 더 받아야 되겠어 하면서 10%까지 요구를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제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어요. 조금 좋게 보진 않고 있거든요. 단말기는 웬만한 사무실들에 다 있어서 가능은 한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은 희귀한 차, LPG 중고차는 키로수 짧은 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면 비싸요. 휘발유라든가 요즘에 인기 있는 SUV 이런 것들은 매물이 없어요. 스포티지, 더볼드, 휘발유 이런 거 찾으시면은 매물이 있어도 막 4대 5대, 예를 들어서 더뉴 K9 5.0 이렇게 보시면은 3대 나오고 5대 나오고 때에 따라서 한 대밖에 없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흰색 찾으시고 키로수 엄청 짧게 보시고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하나도 없고 1인 신조에 그런 거 찾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조회하기도 좀 빡셀 수 있고 그렇습니다. 더 다른 조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한 30분 정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는데, 애시당초 여러분들께서 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구매 못할 상황이 결정돼 있는 상황에 이렇게 제가 한번 나열을 봤는데 이거를 해야지 했는데 까먹고 안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간 여유가 있을 때 타고 싶은 차에 대해서, 또 제가 타고 싶은 차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영상을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편집하고 하다 보면은 2022년 연말 혹은 2023년 연초에 보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 말에는 지금 IMF 오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잘 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경기가 그냥 그럴 때도 좋다고 하신 분은 안 계셨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체감을 하실 거예요. 좋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도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거보단 엄청 줄어들었지만 여러분들 2023년에 예를 들어서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모두들 하셨으면 좋겠고, 저부터도 좀 안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힘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중고차나 부동산은 주위 지인, 동료, 친척 이렇게 보면은 좋으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드시지 마시고 정신적으로도 나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위 분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 저부터도 대화가 많이 해요. 아무튼 연말에 또 많은 분들 만나시면서, 연초에 많은 분들 만나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